지금부터 제101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진상사 1013 스포츠 우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단기는 제7기 회계기간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번 제품 매출을 위해서 소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매출카드라는 얘기네요. 유형이 매출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입력할 필요 없다. 다른 거 코드 번호 좋네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탭 누르고 여기서 99605 카드사 매출카드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뛸게요. 가맹점 번호 654800341 특별한 거 없고 다 됐죠?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저료 등록 메뉴에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오. 코드 번호 855 이름 계정 과목 및 저료 등록 가서 855를 칩니다. 오른쪽에다 놓고 용역비 성격은 경비 그 다음에 대체조교 1번 용역비 지급 닫습니다. 3번 동진상사의 기초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가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정정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고 영월 상사는 3,300이네요. 그 다음에 부산무역은 4,900. 그래서 차액이 0원이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여주기업 5,100. 그 다음에 F2K 부여산업 2,480. 잔액이 0원이 되면 되겠죠. 문제 2번 다음의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고 모든 거래는 부가세 고려하지 말 것. 1번 9월 18일 강남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 매입금 250만원 중에 140은 3개월 만기 약소보험 발행 지급보험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면제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네요.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앨게요. 거래처 걸고 금액은 250 돈을 주는데 130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거래처 똑같이 걸고 나머지는 면제 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번 10월 13일 제품 300만원을 일만 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으로 공급 대가의 20%를 일만 상사 발행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는 걸 알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급 대가라는 얘기는 이 일반전표는 부가세를 무시하니까 이 금액 전체가 공급 가액일지 뭐 별도로 제시돼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것의 20%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무시하고 자, 돈 받은 거는 현금을 받은 거죠. 300만원에 20% 2, 3은 6,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리 받았죠. 선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걸고 일만 상사 3번 10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합니다. 영업부 상여금, 생산부 상여금 그 다음에 걷어놓는 돈은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500번대의 800번대 상여금부터 상여 800번대의 상여금 금액은 50. 그 다음에 500번대의 상여금 금액은 90.
묶어서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154 플러스 공제 합계,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서 1246000이 빠져나갑니다. 4번 11월 11일, 9월 3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전 중간배당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합니다. 9월 30일에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9월 30일에 금전 배당을 결의했을 때 뭐라고 처리했는지를 알면 좋고, 모르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9월 30일자 여기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자 부채인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금액은 200, 대변에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면 예수금 이렇게 처리할 텐데 없다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5번 12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대금 미지급 계정 쓰라고 했고요. 300만원짜리를 사왔네요. 그리고 카드는 CT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 비품 금액 300, 대변에 미지급금 CT카드. 6번 12월 30일 동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야 되겠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면 퇴직급여가 생각나시면 되겠죠. 급여형이 급여면 좋겠는데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550, 보통예금에서 나가는데 550만원 중에 2%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2%를 차감한 금액, 2%를 차감한 금액 5390 플러스 그 다음에 2%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1번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제품 1000만원을 공급합니다. 매출하고 있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러면 유형은 매출 중에 12번이 되겠네요. 유형 12번 제품 수량 단가 없고 1000만원 거래처를 걸고 정남 영세율 전자니까 전자 찍고 영세율 부분은 세 번째 구매 확인서 서류번호 없고 결제는 복잡하네요. 혼합 눌러서 제품 판 거 맞고 7월 15일에 수령한 계약금은 뭐겠어요? 팔기 위해서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있다는 얘기고 200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9월 20일 주경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아왔습니다. 매입 공제되는 거 51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원단이라고 품목이 있고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고 130에 13만원 거래처 입력하고 전자 찍고 결제가 복잡합니다. 혼합 원재료 사온 거 맞죠? 현금에 100이 찍혀 있고요. 사오고 현금을 줬다는 얘기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100 나머지는 어음에 찍혀 있네요. 지급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10월 26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자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면세라는 걸 몰라도 계산서니까 53번을 쓰시면 되겠네요. 예방 교육
간단하게 쓸게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금액은 1650 플러스 거래처는 예인, 그 다음에 전자 찍고 호남 눌러서 차변에 영업사원의 교육이니까 800번대의 교육훈련비를 쓰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4번 11월 11일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입니다.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해왔고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같이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출제된 적은 있는데 이거를 수입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입인 것처럼 88 플러스 그리고 여기다가 인천세관 전자 찍고 호남 눌러서 대변에 이제 당좌 예금의 감소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원래 수입 세금 계산서는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부가세 대급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걸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안 돼. 안 되고 매입세액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것처럼 하되 여기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놓고 비교해 볼게요. 매입세액 이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수입이 아니라 수입해오는 수입세금 계산서인데 그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됐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급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54번 불공제를 쓰고요. 승용차 회계 처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해야 돼. 8,800에 880 인천세관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 쓰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호남 눌러서 자 여기가 뭐처럼 돼야 되냐면 부가세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부가세가 자산의 원가에 가산돼야 된다는 얘기지. 공제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208번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 전체가 아니라 요거 880만 880만 원만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되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보통 예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죠. 이렇게. 즉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싶어 880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으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거는 54번 불공제를 써야 여기를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아니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인 경우만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5번 12월 7일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냥 보통예금의 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카드로 사왔고 과세가 되는 거니까 카드 과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57번. 회식 금액이 44를 쳐서 쪼개지는 게 맞고 거래처는 명량에서 회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하나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호남 눌러서 영업부가 회식을 했으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바로 인출됐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6번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인 미래회계학원의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현금 영수증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는 수량이 3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3세트인데 660. 단가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6600 플러스. 거래처는 미래.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판매 1번 제품 매출 현금 본계는 끝났네요.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삭제, 수정, 추가 입력, 오류를 정정하시오. 1번 12월 10일 공장 창문이 파손돼서 유리창을 교체하고 80만원 부가세 별도. 여기까지 읽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들어가서 12월 12일자를 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볼게요. 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했습니다. 80에 8만 금액 있고, 주식회사 글라스 맞고, 자기압수표 지급 현금 맞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51번 메이비자 과세.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자본적 지출로 했더래. 여기를 건물이라고 잘못했다. 뭐로 해야 되겠어요? 수선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장이니까 500번대의 수선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2번 12월 18일 영업부 사무실의 수도 광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다. 부가세란 말이 전혀 없죠. 일반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12월 18일자. 자, 보니까 800번대의 수도 광열비 처리했는데 이게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에요. 그래서 500번대의 수도 광열비는 800번대는 수도 광열비로 묶여 있지만 500번대는 가스 스토리하고 전력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번대의 전력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된 걸로 판명돼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출장 경비는 모두 여비교통비,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여비교통비. 현금 과부족 계정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12월 엔터 쳐서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여기에 23만 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변으로 빼면 되겠죠.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23만 원이고 그것이 800번대 직원의 여비교통비니까 800번대의 여비교통비 14만원, 9만원 이거를 뭐 따로 쪼갤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해서 9만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뭐로 일일이 쪼개겠어요? 그냥 23만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답안은 여러 가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 다 800번대 여비교통비니까 한 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2번 11월 25일에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3,600만원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1,150원입니다. 이 사람이 장기 차입금을 쓰는지 외화 장기 차입금을 쓰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11월 25일자에 가보면 알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 쓰고 있습니다. 거래처 미국 K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지금 3만 달러가 곱하기 1,150원을 하면 이게 3,450만 원이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었죠. 부채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부채를 차변으로 줄이고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미국 K사 금액은 150만 원을 줄입니다. 대변에 벌어진 차이는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긴 겁니다. 3번 10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수동분기할 때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수동분기할 필요 없겠죠.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 치고 쭉 엔터 치고 안 내려가면 커서 옮기고 원재료 440 그 다음에 제공품 500, 그 다음에 제품 560 다 입력하시고 잊지 말고 전표 추가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닫고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우리 일단 여기다 적어 놓도록 합시다.
1번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에 3월달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 메인 매출 유형의 특정한 유형만을 찾아보고 싶으면 가장 편한 것은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전표 유형별로 오는 거니까 3월 3엔터 3엔터 현금 영수증 발행이잖아요. 매출 선택하고 여기서 현금 영수증을 현금과 현면, 현형 다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금액은 공급가액은 70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또 있을 수도 모르잖아. 현면이 있을 수도 없고 자리 없고 현형도 없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7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적어놓고. 두 번째, 상반기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거래처가 나오면 잔액 보셔도 되겠죠. 1 엔터, 6 엔터,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엔터, 엔터, 모든 거래처. 가장 많이 감소.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니까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잖아요. 제일 많이 감소한 건 이거지. 2,080만 원. 거래처는 삼선상회, 그 다음에 금액은 2,080만 원. 닫고.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인쇄비. 계정 과목은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겠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일개표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또는 월개표. 한 달이니까 4엔터, 4엔터. 현금으로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의 도서인쇄비예요. 도서인쇄비 여기에 현금으로 금액 25,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자격시험에서는 요 화면인데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서 객관식 문제 답안 체크하고 여기 첫 번째 6번 문제의 실무시험 답안 금액이 70만 원 이렇게 적고 두 번째는 삼선 상회 그 다음에 금액은 2080만 원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5,000원 이렇게 적고 닫기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USB로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